창살 사이로 들어오는 햇살이 거실 바닥까지 닿는 시간이에요. 낡은 찬 소파에 앉아 앨범 넘기는 게 요즘 하루의 시작이죠. 사진 한 장 또 한 장 손끝에 걸려 올라와요. 흑백 속 수줍게 웃는 남편 얼굴이 제일 먼저 눈에 들어옵니다. 무뚝뚝했지만 그늘진 곳에서 늘 받쳐주던 나무 같은 사람. 그 자리가 너무 깊고 넓어서 시간이 어디쯤 흘렀는지 모를 때가 많아요. 자식들은 바쁘고 손주는 영상통화로나 보는 게 다예요. 엄마, 뭐 배워보세요. 아들 말이 귓가에 남지만 마음이 안 내키죠. 내가 너무 늙어버린 것 같아서 새로 시작하기가 두려워요. 그날도 무심코 걷다 눈에 들어온 게 있었어요. 시니어 문학교실이라는 초록색 팻말이 바람에 살짝 흔들리고 있었죠. 평생 국어 교사였던 제게 문학은 아직도 숨결이 뜨거운 단어였어요. 망설이다 발을 들여놨더니 희끗머리들이 한 명 또 한 명 앉아있더군요. 다들 어색한 표정이었지만 눈빛은 또 궁금함으로 반짝였어요. 그때 그가 들어왔습니다. 백발을 단정히 넘기고 낡은 가죽 가방 든 남자. 저는 상현이라고 합니다. 목소리가 조용하면서도 반듯했어요. 평생 건축 설계사였대요. 이제는 어릴 적 꾸민 소설을 써보겠대요. 수업 끝나고 빗방울이 굵어지던 날이었어요. 우산 하나를 들고 둘이서 걸었죠. 정류장까지 50보. 그게 전부였지만요. 그가 문득 말했어요. 영숙씨 글 참 향기가 나요. 쿵 심장이 내려앉는 소리가 빗소리에 섞였어요. 향기라니요? 제가 물었더니 따뜻한 찻잎 같은 향기요. 그 한마디가 몇 년 만에 처음으로 얼굴을 붉히게 했어요. 그날 이후 우리는 수업 끝나면 같이 찻집에 앉았어요. 동네 작은 카페 아메리카노 한 잔씩이면 1시간이 금방 가죠. 그는 아내를 일찍 여의고 일만 하며 살았대요. 저도 남편 얘기, 자식 얘기 조심스레 꺼냈죠. 어느 날 저녁 식탁에서 딸아이에게 흘려 말했어요. 엄마, 그게 무슨... 딸 표정이 굳더라고요. 사실 저도 매일 밤 이불 속에서 똑같은 질문을 던졌어요. 우리 나이에 무슨 사랑이야. 그러면서도 마음은 반대로 움직이고 있었죠. 며칠 전 상현 씨가 쪽지 하나 건넸어요. 거기에 서툰 펜글씨로 시 한 편이 적혀 있었죠. 늦가을에 만난 당신은 내 마지막 계절에 찾아온 가장 따뜻한 햇살입니다. 한 줄 읽는데 눈물이 뺨을 타고 흘렀어요. 그 눈물이 차갑지 않고 오히려 따뜻하더라고요. 앨범 속에 남편 사진을 봤어요. 당신도 이해해주겠지 하고 작게 말했죠. 당신 자리는 그대로 두고 남은 길 함께 걸을 친구가 생긴 거라고. 창밖 하늘이 유난히 파래서 거울 앞으로 갔어요. 곱게 화장하고 평소 아끼던 스카프를 목에 둘렀어요. 잠시 후면 상현 씨가 문 앞에 도착할 거예요. 벨소리가 울릴 때마다 가슴이 조심스레 뛰어요. 주책이라고 철없다고 누가 뭐라 해도 상관없어요. 사랑이 나이를 가리지 않는다는 걸 지금 가슴으로 느끼니까요.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했다니까요. 청춘처럼. 느리지만 확실히 한 걸음 또 한 걸음 내디뎌 볼게요. 그리고 혹시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께요. 혹시 지금도 가슴이 쿵 하고 내려앉는 순간을 기억하시나요? 그럼 어쩌면 아직도 청춘이시라는 뜻일 거예요. 이 솔직한 이야기가 당신에게도 작은 햇살이 되길 바라요. 오늘 하루 문득 문화센터 앞을 지나칠 때 발걸음 잠시 멈춰보세요. 그곳엔 아직 늦지 않은 계절이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르니까요. 그리고 당신의 청춘도 아주 느리게 다시 뛰기 시작할 테니까요.